여러분들 드디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의 후속 모델의 스파이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돈 많이 벌어놔야겠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의 후속 모델의 스파이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야 이게 드디어 이제 나온다 했는데 출시가 되는 거죠. 2023년도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벤타도로 하면은 12기통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12기통을 사랑하는 매니아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가 아무래도 친환경이잖아요. 배출가스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페라리 같은 경우도 자연흡기를 이제 고집을 하다가 터보 엔진으로 넘어가게 됐고, 람보르기니도 자연흡기 엔진을 고수하고 있는데 뭐 터보로 넘어갈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터보 엔진으로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벤타도로 풀체인지 모델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개발이 착수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벤타도로 풀체인지에는 12기통 엔진 라인업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좀 더 벗어나기 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이거 스파이샷 하나 뜬다고 아벤타도로 후속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성급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벤타도로가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마지막에 출시됐던 게 아벤타도로 울티메라 그래서 한정판 모델로 그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벤타도로의 아이덴티티와 모든 기술력 막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내서 이제 한정 판매를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사골이에요. 람보르기니 잘 보면 우라칸 그리고 아벤타도로 보면 전기형 후기형 이렇게 나뉘잖아요.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LP700-4 이렇게 해서 요거에 이제 한정판 모델 뭐 고성능 모델인 SV가 이게 출시가 됐었고, 이 후기형 모델인 게 아벤타도로 S에서 720-4로 출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아벤타도로 S의 하드코어 모델인 SVJ가 출시가 됐고, 그 SVJ에서도 한정판, 이것도 한정판이거든요. 한정판 중에 한정판인 SVJ6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소수의 한정판 출시됐었고, 저 또 이제 쿤타치 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출시가 됐었던 울티메가 생산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한정판이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된 것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신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아벤타도로의 이제 후속은 2023년부터 판매가 시작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후미 등의 Y 모티브의 특징은 17년도에 공개했었던 테르조 밀레니오의 컨셉을 보고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12기통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올 것 같고,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원래 이제 6.5리터 엔진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배기량이 다운사이징이 될 것 같지만 자연흡기는 유지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기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벤타도로의 기반으로 만들어졌었던 하이퍼카인 시안과 쿤타치, 요게 이제 슈퍼캐패시티 시스템으로 전기 부스터가 들어가지만 후속 모델에는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채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페라리 SF90의 리튬 이온 팩과 전기 사륜 구동과 상당히 유사할 거로 보인다고 하고요. 맥라렌과 페라리 사이에서 이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아투라와 SF90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람보르기니에서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800마력의 장벽을 깰 1000마력 가까이 되는 고성능 모델의 이제 출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기존 모델의 가격이 6억에서 7억이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SF90 출시 가격도 한 7, 8억, 뭐 이제 SF90의 스파이더 모델은 거의 10억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벤타도로도 그 정도 비슷한 가격대에 출시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나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한 8억대 못 사는데. 람보르기니 특징 중에 하나인 카본 모노코크 셋이 또한 새롭게 개발되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보면은 기술들이 막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의 10년이거든요. 풀체인지 주기가 2013년도에 이제 아벤타도로가 팍 하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풀체인지가 2023년이니까 거의 10년 정도 풀체인지 기간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기간을 자세히 보면은 거의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전기형, 후기형, 뭐 앞뒤 범퍼의 뭐 기능들 요게 좀 더 달라진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륜구동의 명칭은 공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기존까지 다 이제 이제 황소의 이름을 넣어놨는데 풀체인지 모델도 황소의 이름을 따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바퀴 조향 이렇게 들어가고. 자, 외관 디자인을 보면은 이전에 공개했었던 시안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이후에 출시가 될 아벤타도르의 풀체인지의 이 모습을 미리 이제 보고 싶다면 뭘 보면 되는 줄 알아요? 하이퍼카. 그치. 예전에 무르시엘러거가 막 이렇게 만들어나고 출시가 됐을 때 하이퍼카로 뭐가 나왔어요? 레벤톤이 출시가 됐었죠. 그 레벤톤의 디자인을 조금 더 양산하게 다듬고 깔끔하게 만든 게 바로 아벤타도르입니다. 그래서 레벤톤과 아벤타도르를 두 대를 놓고 딱 비교하면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무르시엘라고의 느낌과 아벤타도르의 느낌 딱 중간이 레벤턴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벤타도르 사이에서 출시했었던 하이퍼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베네노도 있고요, 뭐 시안도 있고요, 쿤탄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안의 디자인을 많이 영감을 받아서 아벤타도르의 후속 모델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개가 된 위장막 사진을 보면은 전체적인 느낌이 시안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시안의 느낌을 조금 더 양산형으로 다듬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뒤태나 이런 거 보면은 Y자 형태의 테일램프는 우루스의 느낌도 많이 나죠. 제가 이제 우루스 리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테일램프 이 느낌으로 이제 아벤타도르 후속이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는데, 공개된 사진 보면은 비슷하지 않나요? 딱 시안의 느낌과 우루스의 테일램프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배기구의 위치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전에는 약간 밑에서 그냥 막 이렇게 내보냈는데, 뭐 SVJ도 그렇고 울티메도 그렇고 배기구가 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요게 그 엔진 위치랑 배기구 위치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좀 그 무게도 좀 줄일 수 있고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뭐 이런 부분에 좀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 배기구가 위로 많이 올라온 거죠. 이번 아벤타도르 후속까지는 12기통, 배기량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공간을 어쨌든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전기 모터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마 12기통은 채택을 할 것 같고 배기량이 좀 줄어서 배출가스를 좀 이렇게 충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번이 이제 아벤타도르 후속 모델이 마지막 12기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페라리도 이제 296 GTB 6기통 이렇게 나오죠. 6기통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 람보르기니의 플래그십 모델도 분명히 이제 10기통 모델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 모델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궁금했던 게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느냐? 이전에 아벤타도르 보면은 싱글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되게 좀 안 좋은 게 많아요. 변속 충격도 있고 클러치도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교환하는 그 비용이 되게 비싸요. 몇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고, 그 교환 주기도 2, 3만 킬로, 뭐 길게 타면 5만 킬로 안에는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싱글 클러치가 대부분 많이 사라지고 있죠. 페라리도 다 듀얼 클러치고, 뭐 벤츠, BM 같은 뭐 고성능 만드는 브랜드들도 대부분 다 듀얼 클러치였는데,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성, 그 왜 싱글 클러치를 고집하냐면 람보르기니는 그 감성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싱글 클러치는 변속을 할 때 빵빵 뒤에 쳐줘요. 쭉 이렇게 끝까지 고RPM 쫙 당기면서 두둥하면서 변속되면서 빡 쳐줘요. 그 차를.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야. 이 마력이, 이 매력이. 그래서 싱글 클러치,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람보르기니 하면 뭐 황소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람보르기니 하면 12기통에 싱글 클러치, 자이언트 12기통. 요게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람보르기니 상징하는 상징성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 뭐 이제 대세를 따라서 듀얼 클러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들어가도 상관이 없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우루스 시승을 해봤잖아요. 그때 컴포트랑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느낌, 그리고 코르사 모드에서 그 느낌을 이제 세팅하는 걸 보니까, 듀얼 클러치를 넣어도 기존 싱글 클러치에서 느꼈었던 감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 듀얼 클러치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엔진룸 디자인이 뭐 자세히 공개가 된 건 아닌데 굉장히 깔끔하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이런 엔진룸 디자인은 워낙 람보르기니가 잘 만들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옆에 측면 라인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그냥 아벤타도르 딱 그 모양이에요. 이 측면 라인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바뀝니다. 거의 그냥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좀 달라진 부분은 아마 기존의 아벤타도르보다는 시안이나 쿤타치에서 봤던 SVJ도 굉장히 라인이 과격하잖아요. 그런 좀 과격한 라인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에어덕트 이런 그 측면 라인 말고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에어덕트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벤타도르의 고질적인 그 고질병이 뭔지 알아요?
엔진의 열을 못 빼내가지고 엔진에 관련된 그 열에 관련된 경고등이나 잔고장이 진짜 많아요. 그 12기통의 자연느끼에 엄청 큰 엔진에 엄청난 열이 오거든요. 근데 에어덕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기형보다 후기형의 에어덕트가 조금 더 커졌는데 요 정도 더 커졌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커진 걸로는 막 엄청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열을 식혀주는데. 그래서 뭐 SVJ 보면 뒤에 막 머플러 위에 다 막 구멍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에어덕트 위에 날개 부분 뚫려 있고, 요게 뭐냐면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도 만들어 놨지만 엔진 열 식혀주려고 다 뚫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벤타도로 후속 보면 봐도 측면 사이즈가 엄청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에어덕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키워지면서 그런 공기를 좀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디퓨저도 엄청 커지네. 그리고 스포일러가 지금 측면 사진 보면 살짝 올라가 있는 게 보는데, 이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평평한 스포일러가 올라갔다면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약간 사이버 포뮬러처럼 이렇게 두 단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걸로 보여서 조금 더 이렇게 세 보이는 그런 스포일러의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면부의 디자인은 누가 봐도 시안이죠. 시안의 느낌을 조금 더 다듬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돈 많이 벌어놔야겠다. 자, 정말 이제 람보르기니도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제 이런 모델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2023년에 아벤타도로 풀체인지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가 되고요. 2024년도, 그러니까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우라칸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비슷하게 우루스 하이브리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뭐 2025년 기점으로 뭐 2030년 기점으로 뭐 전기차만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람보르기니 역시도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편승을 해서 2028년도부터는 순수 전기차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람보르기니 하면은 감성을 사실 무시를 못해요. 진짜 감성이 진짜 중요하고 매력적인 차인데 과연 그 배기음, 전기차 하면은 소리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 인위적인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연 람보르기니가 어떻게 해결할지.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12기통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감성을 충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들어가면 그 무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SF90에서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됐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도 멋진 차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저도 이제 열심히 모아서 이 멋진 아벤타도로 후속을 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벤타도로 이제 또 새로운 후속 모델이 또 새로운 이제 정보들이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한 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대박이 여러분들! 딥 캐치가 우퍼몰에 입점을 했는데요. 방울이 있는데 이 방울을 터치하면 돌아가요. 리필킷을 보통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우퍼몰에서는 무려 3개나 준다고 합니다. 봐주세요. 딥 캐치.